네, 효성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설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복습하고 오늘은 자세하게 우리 배설기관에서 오줌을 만드는지 그 세 단계에 걸쳐가지고 한번 그 만드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학습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설기관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학습지 그림을 선생님이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빈칸을 뚫어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고 지금 각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여러분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잠시 생각해 보셨나요? 자, 우리 혈관은 두 개의 혈관이 있었죠. 어떤 혈관과 어떤 혈관이 있었냐면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이 있었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화살표를 보고서 여러분들 콩팥 동맥인지 콩팥 정맥인지 구분하라고 했는데 우리 오른쪽에 있는 것은 네, 화살표가 내려오고 있으니까 얘는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관이겠죠. 따라서 얘가 바로 네, 콩팥 동맥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혈관이 심장으로 들어가니까 콩팥 정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좌우에 한 개씩 있어서 우리 몸에서 오줌을 만드는 그 기관, 얘는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얘는 콩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면은 그거를 우리 몸 밖으로 버리기까지의 통로 중에 오줌이 방광으로까지 가는 길이었던 요 관의 이름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얘 이름이 바로 오줌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줌관을 흘러서 이렇게 여기 이곳으로 오줌이 모이게 되는데요. 네, 여기서는 일시적으로 오줌을 저장하는 기관이 있었죠. 주머니 모양의 오줌을 저장하는 기관. 얘가 바로 방광이 되겠습니다. 자, 방광에서 우리 몸에서 오줌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이렇게 오줌이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거냐면요. 바로 이 콩팥을 구성하고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본 단위인 콩팥 속의 네프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워볼 거예요. 우리 네프론은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바로 이 콩팥 동맥에서 나온 이 혈관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따라서 오는데요. 모세혈관이 무진장 꼬여있는 얇은 모세혈관이 무진장 꼬여있는 그래서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부분인 사구체. 이 사구체에서 여과된 걸러진 오줌을 받아주는 주머니인 보먼주머니. 그리고 이 오줌을 이동시켜주는 얇은 관인 세뇨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네프론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세 가지에서 어떻게 얘네들이 무슨 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서 오줌이 만들어지는지를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과서로 넘어와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183쪽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신장은요, 다시 말해서 콩팥은 우리 이렇게 콩팥 동맥을 거쳐서 콩팥으로 이렇게 혈액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혈액은 네프론이라는 작은 여과장치에서 걸러진다고 했어요. 이 네프론은 양쪽 콩팥의 좌우 각각 100만 개 정도씩 들어있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했어요. 기본 단위. 이 네프론은 콩팥 동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입니다. 여러분들 오줌은 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쉽게 생각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오줌의 기본 출처는 우리 몸을 흐르고 있던 혈액에서 오줌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혈액이 콩팥 동맥을 거쳐서 이렇게 콩팥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네프론을 통해서 오줌이 만들어집니다. 이 네프론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네, 이때 이 사구체가 무엇인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가지고 선생님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우리 교과서 184쪽에 나와 있는 네프론의 이 모식입니다. 모식도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혈액이 흐르고 있죠. 콩팥 동맥에서 갈라져서 이렇게 모세혈관을 따라서 온 혈액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 모세혈관이 얇게 그리고 실뭉치처럼 배 꼬여있는 부분이 바로 이 사구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좁은 길에서 꼬불꼬불 이제 꼬여있는 길을 막 빠르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은 그 길을 지날 때 굉장히 뭔가 바깥으로 쏠릴 것 같은 압력을 받게 되겠죠.
바로 이 피도 사구체를 지날 때 얇은 길을 너무 꼬였게 지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액 속에 있는 크기가 작은 입자들이 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 현상을 바로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첫 번째 단계인 여과 단계라고 불러줍니다. 여과 단계는요, 바로 이 사구체에서 밑에 있는 보먼주머니로 혈액이 걸러지는데, 크기가 큰 물질들이 걸러질까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걸러질까요? 그렇죠.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걸러집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은요,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리고 물, 이런 아이들이 걸러지고요. 단백질이라든지 적혈구 같은 애들은 포도당이나 뭐 요소 이런 애들에 비해서 조금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적혈구나 지금 커다란 노란 색깔이 단백질인데, 적혈구나 단백질 같은 애들은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과되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첫 번째 단계인 여과 단계는 높은 압력에 의해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요소와 같은 크기가 작은 물질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걸러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걸러지다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포도당이라든지 아미노산 같은 것들은 우리가 기껏 열심히 먹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소화 단계에서 열심히 외웠잖아요. 소화 효소로 막 분해시키고 우리 몸에 공급을 해줘야 되는 영양소인데, 얘를 다 오줌으로 내보내면 안 되겠죠. 따라서 크기가 작아서 일부 물질이 걸러지긴 하였으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해서 다시 우리 몸으로 흡수돼야 되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물질들을 다시 흡수하는 과정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두 번째 과정을 재흡수 과정이라고 불러줍니다. 포도당 같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들은요, 크기가 작아서 비록 여과되긴 했지만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여기 세뇨관으로 보먼주머니 통해서 이렇게 세뇨관으로 왔으면은 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다시 보내줘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혈액으로 다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재흡수는 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이고, 이동하는 물질은 무엇이냐?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인 포도당 같은 물질이 다시 이동해서 재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첫 번째부터 우리 여과 과정에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모든 노폐물이 100% 다 걸러졌으면 좋겠지만, 일부 물질들은요 걸러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따라서 혈액을 따라서 모세혈관으로 같이 넘어온 노폐물들이 있겠죠. 이 노폐물들을요 한 번 더 이렇게 오줌 쪽으로 보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얘를 바로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마지막 단계인 분비 단계라고 불러주겠습니다. 혈액에 남아있던 일부 노폐물들이요, 다시 이 세뇨관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어서 오줌으로 노폐물을 버려지는 단계가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분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 단계, 첫 번째 여과, 두 번째 재흡수, 세 번째 분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여과가 먼저 일어나고 재흡수와 분비는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뭐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과가 먼저 일어나고 재흡수와 분비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세 단계가 어디서 어디로 어떤 물질들이 이동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10쪽을 펴주시고요. 오늘 배설의 오줌의 생성 과정 3단계를 3스텝을 배웠는데, 얘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먼저 이 3스텝 1, 2, 3단계가 일어나는 장소는 어디였나요? 그렇죠. 바로 콩팥 속에 있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인 네프론이었습니다. 한쪽 콩팥 한 개당 100만 개 정도씩 있는 이 네프론에서 이 세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거였고요. 우리 이 네프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첫 번째 무엇? 그렇죠. 바로 모세혈관이, 콩팥 동맥에서 나온 모세혈관이 꼬여져 있는 부분인 사구체와, 사구체의 특징은 얇은 애들이 엄청 꼬여있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사구체에서 여과된 오줌을 받아주는 주머니인 보먼주머니. 자, 그리고 이 보먼주머니에서 오줌이 이동하는 얇은 관인 세뇨관이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각각 우리 오줌의 생성 과제 3단계가요. 어디서 어디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지를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사구체는요, 그냥 쉽게 말해서 모세혈관인 거예요. 콩팥 동맥에서 나온 혈관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혈관이니까. 동맥에서 나온 혈관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모세혈관이 꼬여있는 게 사구체인데요. 다시 이렇게 풀어져 있는 부분. 모세혈관이 꼬여져 있다가 이렇게 다시 풀어지는 게 모세혈관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해 주세요. 자, 첫 번째 단계, 퍼스트 스텝이었던 이 단계는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여과였죠. 네. 6번 빈칸은 여과라고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은 여과가 어디서 어디로 일어나는 것인지를 보시면 돼요. 여과는 어디서 어디로 무슨 물질이 이동하는 거였나요? 그렇죠. 바로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과정이 여과의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구체 동그라미, 보먼주머니 동그라미 하시고요. 네,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가는 거다. 자, 그런데 압력차에 의해 이동이 됐고요. 네, 사구체는 굉장히 압력이 높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 포도당, 묘소 등이 이동하는 단계가 여과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재흡수 단계였죠. 재흡수와 분비는 2, 3이라고 쓰긴 했지만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재흡수는요, 바로 이렇게 여과된 여과액이 세뇨관을 쭉 지나다니는데 포도당 같은 애들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했는데 얘는 오줌으로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다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은 다시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러한 과정이 다시 흡수를 시켜준다고 해서 바로 재흡수의 과정이다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재흡수는 어디에서 어디로 무슨 물질이 이동하는지를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데 바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재흡수다라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그리고 어떤 물질이 이동하냐? 포도당과 같이 몸에 필요한 성분이 이동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분비의 단계인데요. 분비라는 것은 한 방에 노폐물이 원샷 원킬로 싹 다 그냥 걸러졌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미처 100% 다 걸러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구체 보먼주머니 지나는 여과의 단계 동안 노폐물이 미처 걸러지지 못하는 것들이 일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노폐물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오줌으로 버릴 수 있도록 이동시켜주는 단계가 분비 단계가 되겠고요. 이 분비라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어떤 물질이 이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바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냐면 모세혈관에서 오줌이 지나가는 길인 세뇨관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분비 단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물질들이 이동하냐? 미처 여과되지 못했던 노폐물, 피 속에, 혈액 속에 남아있던 그 노폐물 중에 1단계 여과 단계에서 미처 걸러지지 못한 애들을 마저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단계가 분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오줌이 만들어지는 세 단계의 과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과. 어디서 어디로? 그렇죠.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어떤 물질이? 네, 크기가 작은 물질이. 왜? 압력차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이 바로 여과의 단계였고요. 두 번째, 재흡수의 단계는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도 같이 여과돼 버렸네. 그래서 다시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단계가 재흡수의 단계고요. 세 번째, 분비의 단계는 쓰레기들은 다 버렸어야 되는데 미처 다 못 버렸잖아 싶어서 우리 몸에 남아있는 노폐물을 오줌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노폐물이 이동하는 단계가 분비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이 과정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오늘 실시간 형성평가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오줌의 생성 과정 그리고 배설의 경로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콩팥 동맥에서 혈관이네요. 그쵸? 혈관이니까 이 혈관은 혈관으로 이어지겠죠. 동맥에서 나온 게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근데 그 모세혈관이 꼬여있는 부분이 어디라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네프론을 구성하는 사구체 부분이 되었습니다. 얇은 게 꼬여 있어서 굉장히 압력이 높은 부분이었죠. 사구체는. 자, 사구체에서 오줌이 내려오는 그곳, 내려오는 오줌을 받아주는 곳이 바로 무슨 주머니였죠? 그렇죠. 보먼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보먼 주머니로 내려온 이 오줌, 원액, 그 여과액을요, 지나다니게 만드는 얇은 관이 있었죠. 그 관의 이름이 바로, 그렇죠. 세뇨관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뇨관들이 다시 이렇게 모이겠죠. 네프론이 양쪽당 100만 개씩 있으니까 이 세뇨관도 한 거의 뭐 100만 개씩 있겠죠. 그 세뇨관들이 쭉 이어집니다.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오줌관으로 이어져요. 자, 그러면 이 오줌관을 통해서 오줌이 이동해서 오줌을 저장하는 곳인 방광에 일시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가 요도를 통해서 우리 몸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과정. 이 전체적인 과정이 바로 우리 몸에서 오줌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 바깥으로 배설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핵심은 우리 몸에 있는 오줌은 혈액에서부터 만들어졌다. 혈액에서 걸러져서 만들어졌는데 그 오줌을 생성하는 기관이 바로 콩팥이고 특히 콩팥에서 네프론이라는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에서 우리 오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끝으로 교과서 185쪽에 스스로 점검 문제를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암모니아는 무엇에서 독성이 약한 무엇으로 바뀐다고 했냐면요. 자, 단백질이 분해될 때 생기는 암모니아는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독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암모니아 채로 우리 몸 밖으로 배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해독작용을 하는 기관인 간에서 암모니아가 비교적 독성이 약한 무엇으로 바뀐다고 했냐면은 요소로 바뀐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소가 콩팥에서 걸러져서 오줌으로 나가게 되었죠. 자, 우리 2번 문제 엄청 중요한 문제네요. 오줌은 네프론에서 여과 그리고 이것 단계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오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오줌의 생성 과정 3단계. 첫 번째로는 여과, 두 번째로는 재흡수, 세 번째로는 분비 과정이 되겠네요. 이 세 과정을 거쳐서 오줌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너무 당연한 문제긴 한데요.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먹으면 오줌의 양이 늘어난다. 근데 땀을 많이 흘리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오줌 양이 줄어든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배설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다시 3번 문제로 넘어와서요. 배설의 기능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배설을 통해서 우리 몸은요. 노폐물이라든지 우리 체액의 농도들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 몸에 물이 너무 많을 경우는 오줌의 양이 늘어날 거고요. 당연히. 우리 몸에 물의 양이 부족할 때는 오줌의 양이 줄어들면서 우리 몸의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그만큼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의 배출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오줌의 양도 같이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몸에서 필요한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물이 너무 많이 한 번에 빠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땀을 많이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 물이 그만큼 많이 배출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줌의 양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배설의 기능은 우리 몸에 이걸 유식하게 항상 일정한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하거든요. 항상성 유지를 해주고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과학부장들이 단톡방에 올려주는 실시간 형성평가 전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